오늘은 기쁨의 7단계. 사람이 기뻐한다는 것도 7단계가 있다.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뜻에서 이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7단계로 기쁨을 느낀다면은 과연 어째서 그러한가? 인간은 어디서 왔고 이 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살피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현대 천문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와 같이 우주가 생기고 현재의 지구가 생긴 것은 대충 100억 년에서 200억 년 전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00억 년 내지 200억 년 전에 이 우주 속에 어떤 자그마한 물질들이 돌아다니다가 이 물질이 서로 합치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하는 동안에 자연히 이 오늘날 핵융합과 같은 에너지가 일어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핵융합 시에 에너지가 일어나듯이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에너지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자연히 이 불덩어리가 생겨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불덩어리가 생겨나서 있는 동안에 이 불덩어리에서 가스가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가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소가스, 산소, 유황, 뭐 별의별 가스가 있는데 이 가스들 중에 원소들 중에 우연히 물이 H2O가 합쳐가지고 물이 일단 되니까 지구가 불덩어리처럼 돌아다닌 위에 불덩어리처럼 돌아다닌 게 이 물이 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불덩어리로 돌아다닌 지구에 물이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바로 증발했지만은 이것이 수없이 반복하는 동안에 지구에 물이 상륙해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호수가 되고 나중에는 바다를 이루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불덩어리로 있던 지구에 물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호수가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가 출렁거렸는데 이 바다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엄청난 양의 물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조그마한 박테리아 같은 이런 것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 원시적인 조그마한 동물들이 생겨났고 막 그러다가 점차 뭐 해초도 생겨나고 나중에는 오징어 같은 것도 생겨나고 여기에 상어도 생기고 물개도 생기고 이래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것들이 이제 자연히 육지로 올라와서 육지에 또 적응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육지에 올라온 이런 동물들이 육지에 살다가 처음에는 기어다닌 걸로 많은 학자들이 보는데 전에도 누차 말했지만은 인간이 일어서게 된 거죠. 기어다니다가 일어서게 그러니까 기어다니다가 일어섰기 때문에 자연히 이 전두엽에 앞이마에
세포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이마에 오늘 우리가 해부해보면 바로 이마 뒤에 해당되는 거기에 세포들이 늘어나는데 이 세포들이 주로 기억세포입니다. 기억을 하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전에 만난 사람이다, 혹은 전에 가본 곳이다, 또 산에서 만난 다람쥐다, 이런 걸 기억하는 세포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억 년 전에서 개시돼 가지고 지구로 올라온 인간이 일어선 거는 대체로 지금부터 200만 년 전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만 년 동안 기어다니다가 이 땅에서 다니다가 일어섰기 때문에 기억세포가 생겨야 되고, 그러다가 자기가 따먹고 버린 씨가 버렸는데 거기에 식물이 돋아오는 걸 보고 원시 농경사회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원시 농경사회. 그래서 100만 년 전에 일어선 인간이 기억세포가 점점 늘어나자 원시 농경사회가 시작됐다. 자기가 씨를 뿌리면 그 뭐이 나니까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씨를 뿌리고 원시 농경사회가 된 게 대충 말년에서 7천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 이렇게. 그리고 100억 년 전에 시작됐던 지구의 불덩어리가 나중에 생명체가 바다에 생겨나가지고 육지로 올라와서 다니다가 200만 년 내지 100만 년 전에 지구에서 다니던 인간들이 일어서니까 기억세포가 늘어나고, 기억세포가 늘어나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이 약 10,000년 내지 7,000년 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누차 말한 것처럼 동양은 땅이 비옥해가지고 농사가 잘 됐는데, 서양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서양이라는 건 이스라엘 이쪽에, 서양은 땅이 비옥하지 않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되어서, 동양은 자연히 농사가 잘 되니까 같이 사는, 말하자면 공동생활이 시작되었고, 서양은 농사가 안 됐기 때문에 각자 돌아다니고 수렵 생활을 하고 이래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서양인과 동양인의 차이로 나타난다. 서양인은 혼자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연히 개인주의가 발달되고, 동양은 농사를 짓다 보니까 같이 사는 혈족 간의 관계를 짓고 하늘을 숭상하고 하다 보니까 동양과 서양인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간은 이렇게 지구에서 살게 되고 일어서고 농사도 지었지만은 의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결코 강한 존재가 아니고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너무나 약해서 항상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언제 잡혀먹을지, 언제 또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육체였는데 항상 죽음의 위협이 늘 그림자처럼 닥쳐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초부터 항상 사는 것과 죽는 것이 교차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았다고 봅니다. 자기가 고기를 잡아먹고 배가 부르면 살았구나. 이러다가 또 번개가 치고 하면 죽었구나. 이래가지고 생각하고. 그래서 살아난 것은 일단 살게 되면 안심을 하다가도 또 얼마 후에 죽는구나 하는 게 늘 왔다 갔다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태초부터 인간은 죽음 속에서 살았고 삶 속에 죽음의 그림자가 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을 창안하신 프로이트는 따라서 인간의 무의식의 밑바탕에는 인간의 가장 무의식 깊은 곳에는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삶의 본능인 리비도와 죽음의 본능인 사나토스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읽으시면 삶의 본능, 리비도, 죽음의 본능, 사나토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볼 때는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은 지금부터 적어도 말년 전 이럴 때는 산 사람 속에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있었고 또 죽음 속에 삶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 이 양쪽 본능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삶이 있을 적에 죽음의 그림자가 오게 되고 이래 할 때는 물론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불안을 느끼는. 또 갑자기 곰이 나타나거나 악어가 나타나거나 하면은 놀라움을 느끼게 되죠. 아, 내가 이래 죽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절망을 느끼게 되고, 살 수가 없다, 도저히. 그러다가 이제 슬픔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불안과 놀라움과 절망과 슬픔, 이것은 살아가는 과정에 내내 죽음의 그림자와 더불어 닥쳐왔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란 것은 우리가 어째 태어난지는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태어나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살았다 싶으면 죽음이 곧 또 닥쳐온다. 우리가 취직을 하고 이제 월급도 타고 기분이 좋다 싶으면 어느 사이인가 또 그만두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나오고 또 상사가 눈치를 주고 또 남녀가 만나가지고 서로 기분 좋게 만났다 할 때는 좋은데 어느덧 또 싸우게 되고 헤어지게 되는 그림. 그 인생이라는 뭐냐? 언제나 삶과 죽음의 본능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란서의 철학자 쇼샤르는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나요? 이 지구를 눈물의 언덕이요. 또 뭐입니까? 슬픔의 계곡이라. 아주 쇼샤르가 단적으로 말해요. 이 지구를 아주 우리가 축복받고
보기가 좋더라 이런 게 아니고 슬픔의 눈물의 언덕이요 슬픔의 계곡이라고 쇼샤루는 말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된 바 있습니다만은 부처는 뭐라고 그랬나요? 부처님은 살아가는 모든 마디마디마다 괴로움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생로병사가 우리가 살아가고 밥을 먹고 또 직장에 나가고 이런 살아가는 것과 나이가 들면 늙어가는 거, 또 병이 드는 거, 죽음이 오는 거, 그 생로병사의 마디마디마다 괴로움이 온다고 부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사고라 그러죠. 생고, 한번 따르죠. 생고, 노고, 병고, 사고.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 보면 아주 천재적으로 관찰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이 지구에 사는 내내 고통 속에 사는 거죠. 산다는 자체가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은 이미 언급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이트는 아까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만은 태초부터 인간은 이렇게 삶과 죽음이 교차되었기 때문에 항상 무의식에서는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이 각축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프로이트는 봤어요. 각축전. 그리고 일면 밥을 먹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성적을 또 올리고 그 다음에 성적을 올리면 어느 학교에 가야 되나요? 어떤 학교에 가게 되죠? 네? 서울대학 또 육사 이런 데를 가지 아마 가고 이래 또 성적이 나쁜 사람은 어디를 갑니까? 예? 어디? 삼척. 어쨌든 성적이 좋아지고 이러면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은 어느덧 나쁜 게 또 찾아와요. 나쁜 게. 그러니까 서울대학 졸업해도 밥도 못 먹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생과 사가 교차된다 하는 게 프로이트의 얘기고 생 속에 죽음이 있고 죽음 속에 삶이 있다고 프로이트는 보았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프로이트의 제자 중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살죠. 그렇지 않나요? 음식을 먹는 거는 생의 본능입니까? 삶의 본능, 죽음의 본능입니까? 예? 삶의 본능으로 먹는데 음식을 그냥 마시는 게 아니고 입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씹고 째고 이래가지고 먹는데 그래야 맛이 더 나죠. 그거는 죽음의 본능이 작용한다는 거지. 음식을 막 부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깨물고 이래 하는 자체는 죽음의 본능이라는 거지. 그 인생사 도처에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이 있다. 이렇게 이것도 프로이트도 천재적으로 말씀한 걸로 보았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번에도 약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예수님도 한 말씀 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또 대담하게도 이 지구에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게 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다 다 붙였어요.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심지어는 만들었다. 지구도 만들고 또 무엇도 만들었다 했나요? 사람도 만들어 바다 막 만들어 뭐 이래가지고는 소설을 쓴 거지. 간단히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또 특히 하나님이 제일 사랑했다고 그랬죠. 인간을 제일 사랑했다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지 않나요?
이 지구에 다람쥐, 소, 상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인간을 제일 사랑했다고 써놨어. 또 하나님 자기 모습을 닮은 사람 형태로 한 게 인간이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것이 인간이라고 주장했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 막 누리고 살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했다 하는 것은 어디에 나오나요? 예? 성경에 다 나오는 바와 구약 신약에 나오는 말씀들이라고, 그 말씀을 구약 신약 66권을 다 요약할 수는 없지만은 한말로 요약하면은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라. 이런 말씀으로 66권을 요약하면 그렇다고 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그러고 매사에 감사해라. 감사. 너희가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일이냐. 때문에 절대 남을 미워하지 말아라. 증오를 하지 마라. 증오를 해요. 그래서 66권에 쓰인 걸 요약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감사하고 남을 증오하지 않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나요? 예? 그러면 죽어서 내가 있는 천당으로 데리고 올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떨어질 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언제 만들었는지 지구를, 오늘날 천문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성경 역사는 6천년 됐죠. 그렇지 않나요? 6천년 됐는데 이외에도 오랜 세월 끝 전에 지구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벌써 인간이 일어선 것만 해도 200만 년이 됐고, 그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겨우 말년에서 6천년 됐는데, 6천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째서 그러냐 하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무조건 믿어라, 안 믿으면 혼낸다 하니까 믿게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쨌든 내가 이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인생 자체가 기쁨보다는 슬픔이, 삶의 기쁨보다는 죽음의 슬픔이 더 많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만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은 구태여 철학을 공부 안 하고 이런 걸 공부를 안 해도 인생이 슬픔이 많다는 것과 괴로움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만은, 우리가 과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오늘날 연구를 해보면 이 삶의 본능보다는 죽음의 본능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뭐냐? 삶과 죽음이 엉켜 있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 프로이드는 또 말하기를, 인간은 살기 위해서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가 만들어져 나온다는 거죠. 세포. 예를 들면 피도 보면 항상 같은 피가 있는 게 아니고, 혈액은 같지만은 이 속에는 백혈구, 적혈구는 4개월마다 교대돼. 그래서 이미 나왔던 피들은 다 죽어가고 골수에서 새로운 피들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는 같다 싶어도 같은 게 계속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방 만들어내고 생산하는 부분이 있냐 하면은 항상 또 소멸되는 파괴하는 부분이 작용해가지고 인체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 모습만 보고 늘 같다, 그 사람이다 하지만은 현미경으로 보고 하면은 늘 다른 세포들이 와 있고, 마치 농산훈련소에 입대하는 군인들이 있냐 하면 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말없이 제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대하고 나가고. 그 바란스가 취해지면은 60만 한국군이 돼. 그런데 60만 한국군이 늘 같은 사람이 있느냐? 들여다보면 전부 사람이 달라요. 새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인생이라는 거는 삶과 죽음이 결합된 게 인생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도 기쁜 날이 있다가 또 어느덧 오후에 되면 비도 올라가고 이러면 슬픈 마음이 들고 하는 게 인생의 원래의 존재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도 왜 태어나는지도 모르고, 왜 태어난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태어나다가 보니까 자기가 태어난 거라. 그리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밥을 먹고 살아야 된다 하고 살고 있고, 일하러도 가고, 이래 하는데, 그러는 가운데 보면 이면에 계속 세포는 파괴돼 나가고 생성돼 나오고, 이것이 자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세상은 정말로 기쁜 일, 정말로 슬픈 일이 따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따로 있다고 보면은 큰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기쁨의 7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은 기왕 이 세상을 살려면은 슬퍼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기왕이면 기뻐하며 사는 게 좋아요. 기뻐해야 얼굴도 환해지고 또 혈액순환도 잘 되고 혈액순환 속에 있는 세포도 좋은 세포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기뻐하며 사는 곳에 일이 잘 되고 남들도 만나면. 그러나 슬퍼하며 살게 되면은 첫째 혈액 속에 나쁜 물질들이 막 나와요. 아드레날린이니 노에페드린이니 도파민 온갖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얼굴이 벌써 검어져요. 얼굴이.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 보면 얼굴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치료가 됐다. 되게 처음에는 막 까마잡잡하고 아프리카에나 만날 수 있는 사람처럼 이래가지고 시작되는데 치료가 되면서 점점 얼굴이 희지고 여유가 생기고 동작이 또 여유 있게 보이고 가다가 뭘 떨어뜨리거나 이러지 않고 잘 지내가고 말하자면 이런 현상들이 와요. 그래서 기왕 살 것 같으면은 인간이 애써 노력해가지고 기뻐하며 살 필요가 있다고 봐요. 결국은 인간은 어쨌든 죽음과 삶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결단에 의하여 기쁜 쪽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의 7단계는 뭐냐? 한번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걸 지울까?